자, 국힘당 여러분,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차악을 뽑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현명하신 네티즌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싸움이라고 제발 좀 마음 놓지 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한국 군중 심리의 여론은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여론이라는 거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언론과 인터넷 댓글 그리고 지들이 좋아하는 각 커뮤니티 같은 곳에다가 여론 마사지 작업 몇 번만 쳐주면은 얼마든지 손쉽게 이 나라의 여론은 크게 요동치고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 잊으셨습니까? 인터넷에 정말로 극소수의 소위 뿔난 극우 소리를 듣던 몇몇 커뮤니티 분들을 제외하면은 2017년 그때 당시에 몇 년 전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경고했던 일반인 커뮤니티 집단이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나라를 얼마나 많이 작사를 내놨습니까? 물가 폭등, 실업률 폭등, 부동산 폭등, 자영업 폐업, 내수경제 폭망, 탈원전. 반대로 북한 문제나 외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대가리 터지게 겪어보면서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이후 문재인 정권 초반에 홍준표가 당대표하던 시절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황교안이 대표를 하던 시절에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 나라의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사전투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도 똑똑한 분들 중에서도 이 떡밥은 좀처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시절에 분명히 차악이 있었는데도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던 국민들이 또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2020년 후반, 2021년 바로 올해 초반 당시에 불과 10달 전에 서울시장 자리를 기어코 또 민주당의 박영선 같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에 가슴 아프고 참담한 현 주소입니다. 그나마 LH 부동산 사태가 터진 덕분에 여론이 반전될 수가 있었죠. 안타깝지만 정치에 정말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을 빼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 때문에 디테일한 어떤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단 한두 가지의 국소적인 분야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 지난 선거들에서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어떤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좌파와 민주당은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밈과 유행이 그랬죠. 민주당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대세 여론을 따라갔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민식이법 초반의 여론 여러분들 솔직히 기억나시죠? 미국의 BLM 운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정당들조차도 이 떡밥의 코인에 편성을 했었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사건 초반 시절의 분위기처럼 가슴 아프지만 대중들은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거대 언론과 SNS에서 대세 여론으로 유행처럼 밀면서 어떤 간편한 이미지, 선악구도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대다수는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고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깨어있다라는 걸 뽐내지 못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온몸이 쉽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과 신중론, 넓은 시야를 짚어주면서 경고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여론의 폭격과 손가락질을 퍼붓습니다. 너는 극우다. 이러저러한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너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딱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나올 때 물론 군중 여론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한쪽에 쏠려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죠. 그 80% 90%의 군중 심리 앞에서 바른 말을 한번 했다가 저런 불쾌한 경험을 당해봤던 분들 이 영상 보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이 잠깐 뒤집어진 거는 누구 하나가 특별히 잘했거나 국힘당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 욕하는 게 하나의 인터넷 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SNS에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만약에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안 터졌더라면 서울시장 선거 몇 달 앞두고 그 절망적이었던 당시 분위기가 과연 뒤집어졌을까요? 이런 내가 배가 아픈 정책과 어떤 논리적인 정책과 공약, 외교 정책에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먹어서 배가 아픈 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 같은 게 안 터졌더라면, 군중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도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게 터지기 직전까지의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따라갑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적으로 사고하지를 못합니다. 국힘당에서 무슨 정치인이 좋다? 무슨 정치인이 좋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현직의 그런 양반들이 막상 1인자로서 당내 주도권 같은 거를 쥐고 있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온갖 것들이 다 트집 잡혔습니다. 자녀의 스펙이 정당하게 좋았던 것조차도 청년들을 기만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갖다 받고 조져지던 거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합당한 비판이 아니라 이쪽에 누구 하나가 구심점으로 좀 떠오르고 우파 민심을 결집한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비틀 수가 있어요. 좌파와 민주당은 치졸하고 비겁해 보여도 꼬투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국힘당은 그런 수많은 물밑 공작들을 그저 두 손 놓고 무기력하게 당할 만큼 충분히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반박하고 맞서고 그래가지고 이쪽의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기보다는 또 뭐 하나 버겁다 싶으면은 사과하고 물러서기 급급하겠죠. 이미 실제로도 저들이 점유해 놓은 그런 수많은 성역 앞에 굽실거리며 고개를 조아리기에 급급합니다. 그 판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 잘못된 프레임을 벗어내고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차기 대권 욕심에, 정부를 먹을 욕심에 눈이 멀어 있는 국힘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진짜로 젊은 사람이 간곡하게 조언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선생님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끝난 싸움이라고 농공행상 벌일 다툼부터 벌이면서 마음 놓지 좀 마십시오. 국힘당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무능력하고 어리석습니다. 한국 정치판이라는 곳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감각까지 떨어지죠. 좌파의 수많은 음모와 작업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여러분들이 발딛고 서 있는 물밑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조차 못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여론이라는 것은 적절한 계기와 언론사의 양념, 왜곡질만 더해지면은 단 1, 2주 만에도 얼마든지 요동을 치면서 쉽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모두가 국힘당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주 작은 계기 한 방만 삐끗해버리면 한국 사회의 여론과 당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찾아와 구름처럼 줄 서 있던 그 수많은 이권단체들, 기회주의자들은 한순간의 눈치를 보면서 밀물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